하게 됩니다. 이제 덧붙여서 이 임금 문제는 이제 최저임금 인상해야 되는데요. 사실 최저임금 문제는 이제 뭐 오늘도 이제 집회도 있고 막 이랬는데 저는 그런 데가 없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같이 공동으로 시민사회하고 최저임금 인상하라는 요구를 해주는 이런 이슈를 만들어주는 곳은 없는가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410원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청년유니언 내에서 이 토론을 조합원들끼리 토론해봤는데 5,410원에 만족하는 청년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냥 가능성에 대한 파견이죠. 5,000원 정도는 괜찮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사실상 따져보면 생활비까지 따져보면 거의 만원 수준에 준해야 생활비까지를 생활임금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르바이트 해서 최소한 2달 방학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해서 등록금을 벌 수 있을 정도 되려면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한 8,000원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2달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꼬박 아르바이트 해서 300만 원 넘는 등록금을 벌 수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사실 5,410원이라는 것도 만족할 수가 없는, 절대 이거 반가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좀 아쉬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최저임금 제도 자체에 대한 좀 회의를 갖고 있는데, 하여튼 이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정도는 또 시민들 만나보면 굉장히 많이 호응을 하고 있고, 또 재밌는 거는 최저임금 문제는 참 이게 진짜 저임금 노동자들의 문제라는 게 되게 뭐랄까 계급적 성격을 갖는다고 하는 게, 거리 나가서 이렇게 서명을 받아보잖아요. 그러면 딱 두 부류만 선언을 참여합니다. 장년 여성분들하고 청년들만, 네, 노인분들하고. 그러니까 진짜 딱 해당되는 분들만 이걸 해요. 굉장히 어떤 이게 문제인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사례이기도 하니까, 그런 좀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많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례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지자체가 같이 이런 걸 요구하는 정도의 권유하는 그런 좀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천의 사례도 그렇고 용산의 사례도 그렇고 더 많은 사례들이 좀 일파만파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아까 부천에서도 얘기했지만 핵심은 자기 조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자기 집단, 자기들을 지키기 위한 자기가 의지하고 함께 뭔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자기 이제 알바들의 어떤 알바 노조도 좋고, 청년 유니언 조합원이 돼도 좋고, 알바들의 어떤 지역에서 공동체 모임도 좋고, 어떤 방식으로든 알바들의 노동권, 청년들의 노동권이라는 것을 의제로 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집단을 형성하는 사례가 빨리 생겨야 된다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부천이나 용산 같은 유니언에서 좀 해보려고 하는 용산 같은 경우도 한번 경쟁적으로 해봐서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내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좀 한번 더 크게. 네, 다음은 저희가 부천에서도 알바 조사를 하다 보니까 20대뿐만 아니라 지금 10대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알바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토론에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해서 좀 발제를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의 1호사님 모시고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인천 지역의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가 또 따로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3년째, 만 3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이르렀는데요. 실태조사를 이번처럼 치열하게 벌인 적이 별로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적인 규모의 실태조사와 함께 케이스는 지금 옆에 청년유니언처럼 많은 케이스를 할 수는 없었지만 14건의 면접조사를 통해서 배달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를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예. 가장 밑바닥 노동에서 우리 청소년 노동자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 다른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요.
저 역시도 실태조사를 하면서 정말 그렇구나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노동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영세한 서비스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서비스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본주의 착취구조 아래서 가장 밑바닥에 존재하는 청소년의 저임금이 아닌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업종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물론이고요. 아주 기본적인 근로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 노동시장에 투입되어 있어서 자신의 노동과 권리에 대해서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고 수시로 몸을 다치고 때로는 마음을 다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달노동 실태조사를 했던 취진을 말씀드리면 올해 초하고 또 작년 말 해서 2명의 배달 노동자가 배달 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그 배달 노동하는 청소년들의 노동 조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했었어요. 하지만 선정적인 보도는 계속 쏟아지긴 했으나 그럴 것이다. 아마도 이러이러하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성 보도 또는 몇몇 사례들 외에는 근거 있는 자료들이 되게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다가도 금세 관심이 사라지거나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저희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는 이 청소년 배달 노동권에 대해서 집중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좀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달 노동이 흔히 스피드를 즐기기 위한 아르바이트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넓게 퍼져있는 이런 잘못된 인식 탓에 일을 그만하면 아니냐라는 차가운 반응도 꽤 많았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대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 이들에 대한 정책과 대안을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그럴 땐 편견과 한번 맞짱을 떠보자 라는 심정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광주, 부산 5개 도시에 있는 14명의 청소년들을 면접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3월에서부터 4월까지 665명의 청소년들의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렇게 5개 도시에서 설문조사를 정교조 실업위원회에 계신 교사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실업위원회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실업계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중심이 되긴 했는데요. 665명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여학생들 일부 약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배달노동 실태조사의 주 대상은 배달노동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청소년의 노동이 밑바닥 노동인 게 무법천재 노동으로 놓여 있다라는 사실 여러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지만 우리는 흔히 청소년 노동을 얘기할 때 알바생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르바이트라는 것이 임시직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 학생이라는 말을 접목시켜서 알바생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런 개념 자체가 국어사전에 올라와 있는데요. 정말로 청소년 노동은 임시직일까, 알바생일까 하는 질문을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세에서 19세 634명이 해당이 됐고요. 대부분 배달 알바의 특성상 남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96.7%고요. 주중시급과 주말시급을 비교해봤습니다. 네, 주중시급의 최저임금 미만은 30% 정도 되었고요. 주말시급에서 최저임금 미만은 28% 정도입니다. 주말로 갈수록 약간 임금이 오른다는 걸 볼 수 있지만 그다지 큰 차이는 아닙니다. 2009년 최저임금을 조사했을 때 최저임금 미만이 34%였던 걸 생각을 하면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배달 경험자 시급을 알아보면요.
665명 중에서 배달 경험이 있었던 205명을 조사를 했을 때요. 최저임금 이상을 받았다고 하는 경험자는 주중과 주말 합쳐서 88.4% 최저임금 이상 받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전체 응답자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수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배달 노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배달 노동자라고 해서 배달 노동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임금을 받았다라기보다 최저임금을 조차 못 받거나 아니면 최저임금에 딱 맞춰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비해서 약간 높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수습기간을 정하고 임금 삭감한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13.4%입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90%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임금을 삭감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수습기간을 정함이 없이 삭감하는 경우도 2.7%나 되었습니다. 주 5일 이상 노동한 경우가 53.4%입니다. 그리고 그 노동을 13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했던 경우도 7.1%나 되었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알바생이냐 라고 질문을 드렸던 것에 해답이 될 수 있겠죠. 청소되는 노동은 아르바이트라는 표현, 알바생이라는 표현부터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노동은 노동자라고 명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 넘어가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자라는 것이 분명히 상시적인 노동자입니다. 하루 4시간 이상 노동하는 경우가 주중에 62.3%, 주말엔 75%입니다. 따로 정해진 휴게 시간조차 없습니다. 58.2%가 휴게 시간이 있었냐고 질문을 면접조사에 진행했을 때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휴게 시간이요? 오토바이 위에서 쉬는 거죠. 그러니까 배달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신호대기에 서게 되면 그 오토바이에서 쉬는 것 외에는 따로 쉬는 시간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 휴일이 있긴 합니다. 노동 강도가 세다 보니까 주 휴일을 안 줄 수는 없는데요. 무급이 55.2%였습니다. 대부분 돈을 안 바꾸신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임금을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53.4%, 작성을 했어도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36%입니다. 노동자 손에 근로계약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근로조건이 바뀌거나 아니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되었을 때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아주 기초적인 수단조차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보통 면접을 보러 가면 이력서 갖다 내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서까지 갖다 내는데 노동자의 정보는 모두 다 건네주지만 사용자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구직 경로를 봤을 때 전체 응답자의 80%가 피자나 치킨을 배달하고 있었는데요. 구직 경로가 대부분 아는 형이나 친구 그리고 인맥을 통해서 일하는 경우였습니다. 배달 노동을 하는 이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었는데요. 다른 일에 비해서 시급이 높아서, 혹은 일거리가 없어서, 마땅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가 21%나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배달 한 건당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걸 조사했을 때 10분 미만이 40%, 10분에서 20분 미만이 43.9%입니다. 그러니까 배달 한 건당 걸리는 시간이 20분 미만인 게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데요. 30분 배달자는 이미 의미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있는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은 30분이라는 건 이미 의미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요. 하루 평균 배달 건수가 21건 이상인 것이 39.1%입니다. 간단하게 계산해서 20분 혹은 15분 한 건당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인데 하루에 한 30건 정도 배달을 한다고 하면 7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지 자기 노동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